이재명 대표는 어제 충청권 공략에 나서면서 대전과 세종시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또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그랬죠. 노인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지금 농담입니까? 반어법입니까? 글쎄, 아까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봤지만은 네. 뭐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게 말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진지했어요. 네, 네. 이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신 거지. 네.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직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네. 어찌 보면 유권자를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라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부적절한 워딩, 본인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히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2번을 찍는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네. 그럼 집에서 그냥 쉬어라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우리가 투표를 독려해도 부족한 판에 네. 오히려 집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을 1번을 찍지 않으면 그냥 쉬어라. 라는 것도 그렇게 국민투표의 방법 중에서 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의 방법이에요. 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지역구 후보를 뽑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네. 그걸 가지고 그건 곧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네. 최근에 이직 발언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인식에는 이게 유권자를 이미 갈라치기 하고 1번만,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라는 그 논란이 바로 이제 저런 대목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박 비서관님.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번을 찍는 것과 집에서 쉬는 것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 뒷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발언은 제가 느꼈을 때에 네. 분노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예를 들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네.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서 한 표가 모자라서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네. 사실상 지금의 상태를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분노한다면 투표하라. 예. 그러니까 집에서 쉬면서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면서도 그 표를 보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현 상태를 묵과하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2번을 찍는 것과 같다라는 건 사실 국민의힘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를 도와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신 것으로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 논란, 말실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이재명.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이치가 아니겠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기를 참 민감한 시기에 총선 국면이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국면에 들어들수록 정치인들이 즉흥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청중하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자신도 모르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의도적으로 좀 세게 말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 국장님, 왜 그러는 겁니까? 원래 선거가 임박하면은 네. 이제 보다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저는 초조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1당이 누가 되고 2당이 누가 되고 뭐 각 여러 군데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받아볼 텐데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뭐 기대가 뭐 151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될 거라는 전망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초조함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인을 찾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가서도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라고 얘기했듯이 네. 지금 그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는 그 저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그 내가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또 이제 받게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거를 늘 걱정하다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소통을 하는데 주로 저 강성 지지층 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뭐 이찍이라든지 뭐 저런 뭐 집에서 저 1번 찍을 사람은 차라리 쉬어라 투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얘기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강성 지지층과의 소통 일변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 지지층들이 또 뜨거운 반응을 보내오니까 이제 그것과 이렇게 교호를 하다 보면은 저런 에스컬레이티드 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수도권 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순대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을 넣은 걸 찍잖아요. 여긴 장을 찍대요. 막장. 네, 막장을 찍잖아요. 처음에 와서 순대집에 갔었을 때 소금을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특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 근무할 때 구포역을 통해서 서울로 왔거든요. 7, 8도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한 개 더 드리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1월에 오고 지금 두 번째잖아요. 더 자주 오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2달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데요. 지난 1월이었죠. 1992 맨투맨 이제 입고서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위원장인데 어제는 물가를 꼭 잡겠다. 민생 공약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막말 파동. 사실은 이거보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반사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입니다. 물가를 잡겠다 이것인데요. 자, 설 대변인님. 네. 물가를 잡겠다. 집권 여당이 어떻게 물가를 잡습니까? 일단 최근에 시장에 과일 사러 가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예. 요즘 사과 한 알에 뭐 8,000원부터 10,000원까지 넘는 것도 있고요. 사과 그래요? 한 박스가 예전에는 3만 원, 작년에 3만 원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12만 원까지 합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요즘에 과일을 파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래요. 왜? 예. 이걸 사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사 먹습니까? 이래서 네. 뭐 제사상에 올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는 우리가 흔하게 먹던 사과마저도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여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것은 아니 정책을 좀 잘해라. 그리고 나라 살림이라든지 내 살림이 좀 더 펴지게끔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물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가예요. 네. 우리가 진짜 바로 시장에 가서 사과 한 알 아니면 무슨 야채값이라든지 요즘 채소값도 엄청 비싸졌거든요. 저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뭐 특히 제가 예를 든 것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렇게 너무 국내 사과가 너무 비싸지면 차라리 네.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조금 발빠르게 이거 좀 대응을 해가지고 정부 비축 물량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싸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네.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표로서는 참 적절한 저는 지적이었다고 보여요. 최근에 네. 국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이 물가에 대한 내용을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그 전에는 계속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는데 어제는 민생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나 우리 피부에 다 와닿는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럴 때 사과를 좀 수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오랜만에 좀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데 또 대량으로 수입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부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인생은 생각지도 않겠다던 한동훈 위원장, 여러분 그 발언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말이죠. 4월 이후를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진우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주진우, 정해창, 김도우 선택하시면 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정치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자, 4월 이후의 정치, 그것도 한동훈의 정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지금 온도차가 있고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지금 들립니다. 네. 앞서 사실 그 전만 해도 이게 뭐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은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 총선에서 지든 이기든 네. 내 인생은 꼬일 것이다. 아,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윤한 갈등에서 이제 본인이 뭐 선대 지금 위원장을 맡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좀 네. 조심조심 가겠다는 그런 뜻이었었는데 네. 어제 저 발언에 대해서는 과연 용선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물론 이제 대놓고 반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지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이게 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장관 그만두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그 정치인의 길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거도 본인의 얼굴로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서 지든 이기든 내 인생은 꼬일 것이라고 했지만은 지면서 꼬이는 거랑 이기면서 꼬이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이후의 정치적 행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 국장님, 네. 자,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시중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로도 상당 부분 좌우가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총선 끝나면 되게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대표가 누구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계속 도전을 하느냐의 여부. 또 하나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미국으로 머리도 식힐 겸 책도 좀 볼 겸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뭐라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타가 공인하는 2027년 대선 잠룡 중에 선두주자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4월 이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관훈 토론회에서 네. 4월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이 꼬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달라. 네. 내가 계속 정치를 하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인기를 이 사람들한테 좀 넘겨주기 위한 네.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네. 다수당이 되든 안 되든 예. 아마 꼬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꼬인다는 얘기냐면 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3년 남아 있잖아요. 네. 3년 남아 있을 때 차기 주자를 조기에 부상시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도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네. 후보 조기 가시화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번의 경우에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받을 네. 뭐 여권의 후보가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권력 누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 권력 누수를 막으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건데 네. 그게 뭐 미국 유학이 됐든 아니면 뭐 차라리 그러면 어디 정부 뭐 무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네. 그런 자리에 갖다 놓든 여하튼 아마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당분간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대표 출마는 더욱더 문제죠. 네. 그건 더욱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 선거에서 이겼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 네. 하는 건 그야말로 공인하는 거잖아요. 차기를. 네. 그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18 북한 개입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도태후 후보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요. 최 기자님,
네, 맞습니다. 어제 한 10시, 밤 10시 18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의 컷오프를 얘기하기 한 10분 전쯤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기이한 행동이다. 죽으면 그만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의 정치인이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어제 추가로 드러나서 하루 종일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결국에는 이 논란, 막말 논란으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을 공관위 국민의힘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박비서관님. 마치 우연의 일치인 듯 여당도 야당도 거의 같은 시간에 공천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태우 그리고 정봉주 이러한 조치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서로 영향을 저는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아무래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다 보면 네. 결국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네. 이것까지도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네. 이 부분을 다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늦은 시간까지 사실은 논의를 해서 이 공천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국민의힘이 처음에 내보였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결입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진정성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가 뭐 사과문을 2번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가주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막판에 이렇게 뒤집게 된 것은 추가적인 논란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왜냐하면 네. 과거 발언들이 지금 다 줄줄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막말이 소환될 우려와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할 것 같은 기류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 국장님, 이제 방송 전에 저희 시청자들 또는 조선닷컴 댓글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보이는데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태우 후보가 한 얘기, 5.18 폄하 발언 뭐 네. 이런 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 그게 뭐가 틀렸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아마 또 대구 현지의 분위기 네. 뭐 이런 것들은 도태우 후보의 잘못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구 지역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 선거나 아니면 뭐 호남 그 어떤 정서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을 좀 크게 보면 대구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대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런 일각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묻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네.